조지아 둘루스에 거주하는 글로리아 몰스는 2월 16일 체이스뱅크의 사기 담당 부서에서 남편의 체크카드가 도용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사기 문자는 실제 체이스뱅크가 보낸 것과 모든 것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녀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적으로 교육된 전화 상담원에게 그녀는 남편의 체크카드로 다른 주에서 $4,000가 결제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원은 복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카드를 비활성화한 후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몰스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남편이 캘리포니아에서 $100 이하의 물건을 사려고 카드를 썼을 때도 실제로 동일한 절차를 거쳤기에 휴대폰 인증 요청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깨달은 부부는 본인 계좌의 돈이 웰스파고 은행으로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웰스파고 은행은 $700 정도 돌려줄 수 있다고 답했으며 체이스뱅크는 유효한 절차에 따라 송금됐으므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체이스뱅크는 일명 스푸핑, 즉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할 목적으로 IP 주소를 변조한 후 합법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해 시스템에 접근하는 해킹 기법의 일종의 전화 사기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체이스뱅크는 발신자 표시창에 체이스뱅크에서 보낸 전화나 문자라고 표시돼 있어도 사기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를 끊고 직접 전화를 걸기를 권장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지역 경찰은 누가 어떻게 이들의 휴대폰에 접근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재외동포 서비스 센터는 재외동포들이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도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통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 데이터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해외 이주, 국적, 가족관계, 병무, 아포스티유, 운전면허, 국민연금, 관세, 보훈 등 각종 민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국제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지 않으면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은 먼저 QR코드 또는 URL로 접속하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루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와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등도 가능합니다. 지난 29일 밤 경찰은 템파 대학 기숙사 근처 쓰레기통에서 수건에 쌓여 버려진 신생아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대학 학생으로 알려진 아이의 엄마를 찾아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템파 경찰서는 성명을 통해 플로리다에는 부모가 생후 7일 이하의 신생아를 익명으로 병원에 인도할 수 있는 세이프 헤븐법이 있다며 신생아에게 학대나 방임의 징후가 없는 한 법에 따라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으며 고발당하지 않는다고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또한 신생아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설립한 닉 실버리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와 예비 산모에게 제공되는 지원 제도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체포된 캐스카우스 테이트는 편의점 현금 인출기 탈취 혐의로 체포된 바 있으며 후에스카 경관 살인 용의자를 쫓던 경찰에 의해 이번에 총기를 은닉하다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4월 26일 경찰은 모건파크 인근 주택에서 후에스카 경관 살인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캐스카우스가 창문으로 기어 올라가 권총을 옆집 마당으로 던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총기 확인 결과 권총은 후에스카 경관이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살해 용의자인 제비어 테이트가 우버를 타고 모건파크 인근 주택으로 간 기록을 확인하고 그를 추적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제비어 테이트를 쫓고 있으며 체포에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100,000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2세의 제비어 테이트는 목 오른쪽에 머저스티라는 문신이 있고 키는 약 5피트 11인치입니다. 최근 몇 달간 일리노이 전역에서 의료 정보를 이용해 보험사에 거액을 지급하도록 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옥브룩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최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열어보지도 않는 유형의 우편물에 보험회사에서 받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요약한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만 랩스콥이라고 적힌 여러 통의 청구서에서 자신의 보험사에 코로나 검사 비용이 청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만 랩스콥이라는 이름을 검색한 결과 자신과 같은 문제를 겪은 사례가 12건이나 확인됐으며 피해자 모두 실제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만랩스콥이라는 회사는 실제 사무실이 없는 회사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허위 청구 사기는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의 비용 인상으로 가입자들의 보험비 인상을 초래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허위 청구 사기는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했으며 현재 여러 보험사들이 이러한 사기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실제 의료 서비스를 받은 날짜와 장소 등을 잘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FBI도 건강보험 정보를 신용카드 정보처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8개 신문사가 AI 챗봇 훈련을 위해 수백만 개의 뉴스 기사를 대가 없이 무단 도용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챗GPT 업체인 오픈AI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신문사들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정보를 수집하고 뉴스를 보도해왔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확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논평을 거부했고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뉴스 매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두 회사는 이미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들과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저작권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T 기업들은 AI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해 공개된 인터넷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사용 원칙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중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기도 해 잠재적인 법적 다툼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AP통신의 경우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불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AI는 최근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의 미디어 기업들과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파워볼 1등 당첨자로 13억 달러를 거머쥔 사람은 라오스 출신 미국 이민자로 밝혀졌습니다. 오리건주 복권협회는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챙 세판 씨가 당첨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1977년생으로 라오스에서 태어나 1994년 미국에 이민 왔으며 8년 전부터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친구들이 같이 20장의 복권을 샀다며 구매 당시 느낌이 좋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일시불로는 4억 2,200만 달러가 지불됩니다. 그는 좋은 의사를 찾고 싶다며 돈을 다 쓸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3억 달러의 상금은 파워볼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복권 사상 최대 당첨금은 지난 2022년 11월 파워볼에서의 20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